네,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최근 민선 8기 2년차 시정평가를 발표했는데요. 강 시장의 리더십과 혁신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어느 정도 태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민주적 리더십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광주의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각종 공사와 관련된 입찰 비리 문제 등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오늘 이슈판에서 이광훈 참여자치 21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훈입니다. 예. 자, 참여자치 21에서 광주시의 민선 8기 2년 차를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 시정 평가 아주 광범위하게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치 21은 경제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성과에 이르는 과정과 방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평가했고요. 참여자치 21은 민선 8기 시정평가단을 별도로 꾸리고 강기정 시장의 리더십, 혁신 정책 및 인사행정 복지, 청년 정책, 문화예술 정책, 저출산 및 인구 유치 관련 정책, 그외 지역 현안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자, 단체에서는 광주시에 이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과 관련해서 상당히 혹평을 하셨던데 오로지 자화자찬식 성과, 장밋빛 계획만 좀 열거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너무 혹평을 하신 거 아닐까요?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신지요? 이 참여자치 21은 예. 강기정 민선 8기 22년 관련해가지고 광주시정 전반을 평가하고 남은 2년 동안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광주시 민선 8기 취임 기자회견은 강기정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이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라서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기정 시장이 이룬 성과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광주시 민선 8기 2년 기자회견의 경우 강기정 시장의 성과를 너무 가정한 면이 있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강기정 시장은 더 현대, 어정산 그랜드 스타필드, 터미널 신사계 확장 등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해 가지고 복합 쇼핑몰 3종 세트라고 말을 한 다음에 네. 복합 쇼핑몰 3종 세트는 투자 일자리 상생의 3종 기회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강기정 시장은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개발 착수가 커다란 성과이고 이로 인해서 투자 일자리 상생까지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복합 쇼핑몰의 경우 광주에 정말 거대한 복합 쇼핑몰이 3개나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만약에 3개의 복합 쇼핑몰이 강주에 들어왔을 때 강주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대형 쇼핑몰이 정말 강주 시민들이 원하는 복합 쇼핑몰인지 여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개발이 착수되면 또 광주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도 상당할 텐데 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언급 없이 투자 일자리 상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거다라고만 말하는 점 등이 좀 자아자찬식 성과다. 장밋빛 계획만 얘기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강기정 시장이나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른바 복합 쇼핑몰 3종 세트가 광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분들,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포션을 충분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혹여 좀 들여다보신 점이 있으신지요? 이제 강기정 시장님 같은 경우는 좋은 뜻을 가지고 예. 좋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방향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 정말 강주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해결이나 자영업자들 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강기정 시장님이 그게 옳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 시장은 자신도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정말 많은 일을 해왔는데 광주 시민들이 잘 몰라주는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기정 시장님이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주시정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강기정 시장님은 그 시민들을 이런 자치나 행정 주체라기보다는 강기정 시장님이 성과를 내서 줘야 되는 객체로 보는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기정 시장님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걸 반영하는 과정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빠르게 정책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빠르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강기정 시장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시민들은 강기정 시장님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평가가 달리 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시민들과 광주시의 간극이 있다. 뭐 생각하기에 관점이 약간 다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위원장님께서 활동하시는 참여자치 21에서는 이른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외에는 광주시정에 혁신적인 정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어떤 취지에서 좀 평가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강기정 시장 민선 8기는 지난 2년 성과로 뭐 강주 현안 5+1을 해결했다. 강주다음 통합돌봄 사업을 했다. 인공지능과 미래차 사업 도시 육성 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경기나 뭐 경제적 면에서 성과를 이룬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기정 시장님들이 했던 정책을 자세히 돌아다 보면 강주다음 통합 돌봄 사업 외에는 현실적으로 해결되거나 마무리된 사업이 없습니다. 뭐 일부 실마리를 풀리기 시작한 측면도 있으나 이 과정에서 또 시민들을 소통하기보다는 강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강기정 시장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그 인공지능과 미래차 사업 도시 육성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효과를 봤을지라도 이게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했던 거는 강기정 시장의 변화의 시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게 다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자, 참여자치 21에서는요, 지난 취임 1년차 당시에 시정평가에서 강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언행, 그리고 광주시 의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등을 좀 들어서 이른바 불통의 리더십이다라고 상당히 혹평을 하셨는데, 자,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1년차 이후에 강기정 시장님이 시민사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예.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뭐 고무적인 태도를 변화를 했다라고 저희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의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듣기는 했는데 정책적으로 실제로 반영됐냐?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매우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이제 간담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변경 논란 간담회에서도 그 간담회 자체는 그나마 시민사회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정작 강주시가 진행한 추가 공공환수액은 사업 지침 변경 내용을 고려할 때 매우 빈약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전일방 부지 개발과 관련한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도 네. 대화 자리는 마련되었지만 장소 역사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의 단계, 그리고 또한 간담회가 사업의 단계별 중요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행정부 주도와의 모든 결정이 일단락된 후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는 것도 네. 이제 그 시민사회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유에서 강기정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무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광원 참여자치 21 운영위원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 이영진 빈체시원님께서 댓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늘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또 독자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민선 8기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평가 궁금했는데 관심 있게 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으로 출연하신 방송 게스트로 나오고 계신 이광원 변호사님, 참여자치 20일 외에도 민변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상당히 유쾌하시고 실력과 인성까지 갖춘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섭외를 참 잘했네요라는 또 칭찬 댓글까지 남겨주셨네요. 상당히 또 유쾌하신 위원장님, 변호사님. 예. 자, 유쾌하신데 전반적으로 아주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평가를 한번 봐볼까요? 이 강기정 시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졌는데 이번 평가에서 이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시장의 철학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아, 잠깐만요. 네. 이제 강주 시민이 바라는 방향하고 강기정 시장님이 바라는 방향하고 철학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예.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님이 같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기정 시장님은 좋은 뜻으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기정 시장님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적 정책을 진행해가지고 빠른 성과를 내서 빨리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기정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게 당연히 옳은 방향이어야 되고 그 철학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네. 좀 더 소통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 연장선에서 좀 추가적인 질문 드리죠. 자, 뭐 단체장들이 이 시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거 그리고 이 자치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소통 능력이죠. 자,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은 어떤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민주적 민주적 리더십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네네. 거는 지금 강기정 시장님이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시민들은 못 알아주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거는 정말로 좋은 뜻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시민들이 못 알아들은 이유가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뭐 지산 아저씨 같은 경우도 이게 사용 불가능해서 처음엔 폐쇄를 한다고 했었죠. 예, 폐쇄했던 위험하기 그 부분은 때문에. 예.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재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참 좋은 정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변경해서 재활용했다. 이 부분만 강조하실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재활용할 것이고 그 안을 좀 더 많이 시민한테 얘기해서 이걸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강기정 시장님은 내가 이걸 재활용했다라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아,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화를 한 발 더 나누고 나아가서 공감을 하면 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옳은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시민들한테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예.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보훈 인사다, 측근 인사다, 뭐 역관제 인사다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명된 행정기관 또 산하기관 등의 인사를 보면 좀 꽤 높은 비율로 강 시장의 좀 측근 인물들이 주요 보직을 채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저희 참여자치 20은 작년에 1년차 평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측근 인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럴 수 있겠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에 맞는 자리에 앉았는지 아니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측근 인사로 인하여 등용되지 못한 불합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 산하기관 등의 인사를 보면 너무 높은 비율로 관계정치자가 측근 인사가 주요 보직에 채워지고 있는데 물론 공모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라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만약에 실제로 측근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면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측근 인사로 인하여 등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한치의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강기정 시장에게 지금까지의 측근 인사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지나치게 측근에 치우친 인사를 시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강주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을 등용하는 인사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산하기관장 자리가 최측근이고 거기에 좀 합당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콕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운 인사를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이제 3년 동안 광주시의 청년 인구 순유출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의 경우에는 광주의 순유출 인구 9천여 명 가운데 70% 정도가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번 평가에서도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광주시장의 청년 정책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광주시는 그동안 25개 부서에서 사업비 2,580억을 투입해가지고 86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청년의 수도권으로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강주시 청년 정책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됩니다. 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자리, 가족, 주택, 교육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원인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책들이 그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청년들이 강주를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각적인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청년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너무 실제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혜택을 받으려고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청년 정책을 펼쳐가지고 아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정책 같은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하기보다는 손쉽게 누구나 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우리 광주 지역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절차적으로 간소화한 그런 정책을 좀 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님, 그리고요, 이제 광주가 또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민선 8기 들어서 문화예술 공약들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또 문화예술 정책을 또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재정,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 문화예술 정책을 좀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평가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국비와 사비로 국비와 12로 나누어서 책정되고 그렇죠. 예. 현재 근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현재는 낮은 수준의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의 경우 국비가 150억, 시비 150억을 들여서 총 300억 예산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 창작활동 및 복지 지원 강화와 관련돼서는 시비 131억을 투입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6억 원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도 1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네.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 이런 정책이나 공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저희 걱정이 많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 예산 확보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하게 안 돼 있다라는 걸 저희가 주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참여자치 21에서 그동안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여론을 좀 이끌어 가셨던 부분이 바로 중앙공원 특례 사업 등 민간공원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잡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체에서는 또 중앙공원 1지구의 비공원 시설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라. 그리고 건설사의 초과 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를 하셨는데 이 좀 관련해서 설명 좀 부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좀 시작할 때부터 좀 잡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초에는 빛거울 중앙공원 개발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도 되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가 많은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분양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후분양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선분양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제 선분양으로 변경되면서 후분양을 할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격이 매우 높게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다시 선분양으로 변경했고 선분양으로 변경된 분양가도 평당 2,346만 원으로 높게 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당 분양가격이 적절하게 결정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던 거고 만약에 분양원가 공개를 한 다음에 높게 책정된 분양가격으로 인하여 초과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런 초과 이익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자,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책과 그 참여 또 견제와 감시, 우리 시민사회단체, NGO단체의 견제와 감시도 꽤 중요한 대목입니다. 끝으로 이번 평가를 좀 마무리하시면서 광주시정과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듯 싶습니다.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예.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법입니다. 속도보다는 정확한 방향이 중요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만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과 진지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시가 바라는 목표와 시민들이 바라는 목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광주시와 지역사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손잡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시정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강기정 광주시정호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사회 또 발전을 위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광원 참여자치 21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